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딸아이가 어렸을 때 캐나다에 잠시 있었는데요. 어느 날 통화를 하다가 아이들만 남겨두고 부모가 외출하면 경찰이 집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지만 돌봄이 결여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경찰이 출동하는 사회가 있고,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아이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사회가 있는 거죠. 그 아픈 마음을 담아 아이는 웃는다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이는 웃는다는 시인 오사다 히로시의 시집 기적에 실려있는 시인데요. 이 시에 이세이 데코가 작가가 그림을 붙인 거예요. 시인과 화가는 그림책 첫 번째 질문의 작업을 마친 뒤 다음 책으로 아이는 웃는다를 함께 작업하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인은 그림책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2015년 세상을 떠납니다. 첫 작품에서 오늘 하늘을 보았나요? 라고 물었던 시인을 향해 화가는 하늘에서 백목련을 발견했다고 화답하며 그 하얀 목련을 둘의 두 번째 그림책 속에 눈물겹도록 아주 곱게 담아냈습니다. 청아한 그림, 그리고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철학과도 같은 시어를 통해서 아이의 해맑은 웃음에 담긴 인생의 의미, 잊고 지냈던 찰나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책에서 웃음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말 아닌 말,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먼 옛날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던 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아이의 웃음은 생명의 기쁨과 행복이 가장 충만했던 시절의 웃음이며 인생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말을 배우고 또 뭔가를 더 많이 배우면서 웃음만 있던 시절의 행복을 잃고 배워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슬픔과 세상의 어둠을 알게 되는 거죠. 아마 어른들이 잘 웃지 않는 건 그렇게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 때문일 거예요. 아이의 웃음이 본능 그 자체의 웃음이라면 어른의 웃음은 다분히 계산이 되어진, 어쩌면 본능마저도 놓아버려 웃어야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짓는 일종의 표정인 거죠. 비고츠키의 사적 언어 개념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혼잣말도 많이 하고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예를 들면 기차가 갈 때는 칙칙폭폭, 비행기가 날 때는 위잉 하면서 의성어로 표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표현을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근데 어른들이 너 이거 시끄러워, 아이고 정말 그냥 너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 이렇게 하면서 막아버린다면 이 감정도 표현도 아이 마음에 뭔가 음식이 이렇게 얹히듯이 얹혀버리게 돼요. 만약 주변에서 웃지 않는 아이를 발견했다면 그 아이는 마음속에 자기 표현을 가둔 아이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이는 아이의 감정을 가장 먼저 읽어주는 양육자에게서 신뢰감을 획득하고 또 안전함을 느꼈을 때 감정에 충실할 수 있죠. 근데 양육자가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를 보인다면 아이는
감정의 정확한 값을 알지 못하게 돼요. 이럴 때 아이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또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정말 헷갈리게 되고 결국 감정에 있어서 무감각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아이가 웃음을 잃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어른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이는 감정을 자꾸 누르게 돼요. 이렇게 억누르는 감정 때문에 또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기 감정이 뭔지 스스로 잘 모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웃음은 그저 처음부터 있었던 건데 그 원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고 또 이렇게 되면 체념 상태가 되는 경우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는데 학대 아동들이 그런 경우인데요. 어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동안 혹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이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단지 웃지 않는 아이 정도로만 여기지 말고 아이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변을 좀 더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건 어쩌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그저 웃음을 짓게 하던 어린 시절, 무엇 하나 배운 것이 없는 아주 잠깐 동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이처럼 소중한 그 순간을 품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은 웃음 짓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위로를 건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위로를 곱씹다 보면 어른이 된 이후에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만큼 아이들의 웃음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찌 해볼 겨를 없이 누군가에 의해 본능과 감정 등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말이죠. 인생에서 아주 잠깐 동안이라도 그 시간, 이 시기의 행복을 계속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어른들이 연대해서 아이들을 웃게 하는 것도 어른들이 웃음을 잃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내복만 입고 나온 5세 아이를 돌보고 신고한 신혼부부. 너무 마르고 줄인 몸으로 슈퍼에 온 아이를 돌봐준 슈퍼 아줌마처럼 이제는 남의 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모두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돌보고 보살필 때 사실 어른들도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놀랍게도 하루에 300번 이상 웃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하루 평균 한 7번 정도 웃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장기화되면서 웃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더 많아졌죠. 웃음은 그저 생명이 더 환하게 피어나는 순간이며 온전한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적인 거죠. 그러니 아이의 웃음에서 잊고 있던 기적의 순간을 우리 떠올리면서 아이의 웃음에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향해 웃어주며 위로하는 것. 그런 순간들이 바로 인생의 기적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사다 히로시는 시집 기적의 후기에서 작은 웃음은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책은 분명 코로나 시대에 더 이상 웃지 않는 어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